특집 고소의 전략입니다. 오늘 김진애 의원 모시고 탄핵을 앞두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놀라셨습니까? 아니면 당연하다. 오늘 아니,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는 거 보니까 저는 뭐 지난주부터 이 일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지난 목요일 날 일단 6개 법안 하면서부터 거부하면서부터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바로 민주당에서 액션이 나와서 제대로 가는 트랙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근데 충격은 충격이었죠. 재판관 임명을 그래도 하고 그 뒤에 특검 관련돼서 뭔가 걸림돌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도 있고요.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가만히 있다가 그냥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 당장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좀 끌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이에 지금 5개 이후로 탄핵이 소추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얘기한 거 보면은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한덕수는 처음부터 이 사람 구리고 네. 일단은 속에 구린 게 너무 많아요. 본인이 지은 죄도 많고 그 다음에 자기의 또 욕망도 있고 또 여기저기에서 또 지금 뭐 미끼도 많이 던지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칙대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그 원칙대로 되지 않았으면 다시 지금 원칙으로 돌아와서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늘 한덕수가 한 거는 상당히 비겁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오전에 그 김용현 국방장관 전 장관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조금 이제 말하자면은 권한대행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했죠. 네. 자기가 사전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오늘 얘기한 거 보면 자기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는 이유가 아니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여야가 합의해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오면은 임명하겠다는 식으로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 뭐 완전 엉터리죠. 예. 왜냐면 이거는 억지 논리고 너무너무 궁색하고 변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왜냐면 이거는요 제가 오늘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는 게 이거는 여태까지 여당이 국힘에서 주장하는 걸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오늘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게 일종의 소추의 기능인데 소추하는 게 야당에서 소추하는 기관하고 판단하는 기관하고 같은 게 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이건 비겁하고요. 당신은 비겁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전혀 안 돼 있고 원래 민주주의라는 건 합의가 아닙니다. 네. 제가 명확하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왔으면은 그거를 따르는 게 총리이자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변명을 피는 거에 있어서 여당의 논리를 갖다가 피는 거는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내란 대행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앞뒤 말이 안 되는 거를 마치 국민 앞에서 명분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식으로 했던 것. 네. 자, 이면이 있다는 겁니다. 뭐 겉으로 한덕수가 이런 이야기를 저런 이야기를 아무리 짓거려 보더라도 이제 이면에 뭔가 있을 거다. 네. 자,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용산의 작업이 진행됐다라고 어제 저희들도 보도를 했는데 네, 저는 이게 저도 월요일 날부터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대권 후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붙들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 이제 근데요. 저는 이제 이거보다 한덕수는 기회를 놓쳤어요. 예. 한덕수는 지난번에 권한대행이 될 때 몇 가지를 그때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 탄핵의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교통 정리를 해주는 역할들. 그러니까 특히 특검에 대해서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앞으로의 경제 문제에 대한 이 4가지에서 원칙을 바로 세우고 바로 했어야 되는데 만약 그거를 제대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한덕수 인기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는 왜 한동훈이 만약
처음에 탄핵 의결되는 날 첫 번째 토요일 날 하게 했었으면은 그때 확 올라갔을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한덕수한테도 그 순간이 있었어요. 아무리 계엄에 관련된 뭐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네. 대권 후보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여권에서의 일종의 미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꼭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 중에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국힘 쪽에서는 지금 비상계엄에 너무 관련이 돼 있는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을 내놓기에는 많이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반대한 사람들을 가령 한동훈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내놓기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이럴 때는 정부에서 조금 안정감에 있는 사람으로 한덕수도 일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걸 믿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걸려들기도 했을 겁니다. 한덕수가. 그런데 이제 본인이 위헌 또는 불법적 행위에 가담을 했다. 그러면은 실패하게 되면 네. 내란의 공범 뭐 위치에서 뭔가 이제 처벌을 엄청나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죠. 감수하고도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저는 왜냐하면 똑같이 여기서는 포지션이 저쪽이 지금 이제 다 다릅니다. 입장은 윤석열 입장 다르고 국힘의 입장 다르고 한덕수의 입장이 다 다른데 그 셋의 입장에 똑같은 건 뭐냐면 시간을 끄는 거예요. 시간을 끄는 거에서는 다 같이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을 좀 연장을 하면서 여기에서 뭔가가 좀 이렇게 봉합을 할 수 있는 안이 나오고 그때 그렇게 됐을 때는 만약 거기서 상당하게 안정적인 게 됐으면 한덕수도 자기도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 조금 더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자, 탄핵이 됩니다, 내일. 그러면 네. 한덕수 이제 끝까지 버틴다. 나 탄핵 인정 못한다. 왜냐하면 3분의 2 동의가 없었다. 네. 의결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권한 대행의 위치에서 버티기를 합니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역할하고요. 네. 의원식 국회의장의 역할하고 그다음에 헌재에서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총리에 대한 말하자면은 탄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뭐 권한쟁의 심판을 하거나 뭐가 저거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제 네.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 네. 두 번째 국회의장 당연히 결정을 내릴 때는 국무총리를 탄핵한 것이라고 규정하면 네. 그것이 권한쟁의 심판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국회의장이 그 저는 결정으로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면 저는 국회의장의 그 역할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 이 입장에서 이건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왜 그 권한대행의 그 지명 생존자의 네. 순번을 왜 정해놨습니까? 만약 문제가 있을 땐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마다 다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거로 다 본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해지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게 내란에 관련된 거고 또 내란에 관여된 총리의 문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총리에 대한 그 지명을 권한대행의 그 저기가 없다. 이거를 봐가지고서는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좀 더 저는 들어가서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지만 대변인을 통해서 엊그저께 네.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거는 의견을 여전히 안 내고 있습니다. 또 네. 하나는 대통령이 지금 공문을 수치하고 있지 않다. 이 상황을 그러면 탄핵 심의 절차를 개시할 거냐 말 거냐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공식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권한쟁의 문제는 이렇다라고 대변인의 뭐 일종의 공식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이제 내일부터 27일부터 그 탄핵에 관련된 거는 그대로 심리가 신속하게 예. 심리 시작하겠다는 예. 건 명확하게 밝혔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도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공식적인 의견이 든 거는 아니다라고 네. 오늘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것은 그럼 유보해주고 두 네. 번째 국회의장이 네.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과반으로 이것은 이미 탄핵이 되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 네.
그때부터 이제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네. 직무 정지를 거부한다. 자, 이 경우가 생길 수 있느냐? 두 번째,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총리 불러내고 장관 불러내고 있으니 그 차순위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국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네. 직접 질문을 합니다. 네. 질의를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진행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국힘 쪽이나 이런 쪽에서 왜냐하면 이거에서 만약 여기에서 이제 가령 여기서 이제 그 직무정지에 관련된 부분을 여기에서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저는 국힘에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마 최상목으로 넘어가는 거로 하되 그 다음 작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국회 자체를 아예 보이콧 해버린다. 네. 우리 인정 안 한다라고 빠지는 경우도 시간 벌기에는 일종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 아니 뭐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과반이 돼 있고 거기 있는데 우리가 뭐에 관련이 아니, 돼가지고 국회 3분의 협조를 1가 하지 필요 안 않는다. 된다. 헌법재판은 임명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덕수 탄핵한 것은 이것은 불법이다. 네. 자, 의결 요건에 맞지 않다. 근데 최상목을 불렀습니다. 네. 민주당 그 최상목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아예 국회 자체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네. 지금 이제 얘기를 쭉 하시면은 제가 요새 보면은 우리 전 대표님이 하여튼간에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지금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이럴 때요. 네.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이거는요. 지금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확실해요. 지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헌법, 그다음에 언론, 네. 여론. 요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이거에 따라서 이게 압박이 되고 이거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지금 헌법에 관련된 해석도 여러 가지 분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국민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가장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정이 좀 안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민주당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지난 주일에 사실은 이제 그때는 전반적인 일단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가결이 됐다는 거에 대한 안도감, 그것 때문에 다 같이 그냥 국정을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한덕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패스하는 네.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 후회를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일 저는 지금 제가 당장 내일 이게 지금 저기에서 나와야 되는 게 민주당에서 절대적으로 나와야 되고 오늘 우 의장께서도 메시지를 내셨지만 지금 명확하게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른바 내란 선동을 하고 내란 공범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거는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럼 네. 지금 대한민국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지금 빨리 지금 내란에 지금 잔재 세력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뭐 꾸미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거에 대한 불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종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점에서 지금 총리에 대한 권한대행에 대한 문제, 또 헌법재판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특검에 대한 문제, 이거를 안정되게 끌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께 호소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얘기할 때는 국민의 이 판단, 뭐냐면 이제 내란 잔당 세력들이 끊임없이 지금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의 가령 언론 플레이라든가 또 김용현의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앞으로 내란 지금 부하 내동하는 사람도 맞습니다. 굉장히 있잖아요. 예. 지금 언론도 동조 세력이죠. 언론도 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다 죄를 묻겠다.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칙이라는 게 이제 정치적 법적 관용이라는 건 아예 없다. 내란과 관련돼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것. 네.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네. 국회의장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발표해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그 예.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민주당이 그 전에 탄핵 가결될 때까지는 굉장히 스탠스가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 탄핵이 가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미온적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시 좀 고삐를 확실하게 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며칠 사이에 한 이틀 정도 여유를 주고 한덕수가 그래도 헌법재판관 임명할 것이다라고 뭐 기대 아닌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때 막 반발이 엄청났거든요. 네. 즉시 탄핵도 못했는데 아니 지금 다시 이틀 사흘 시간을 주는 것이 뭔 소용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네. 자 이거 정치적으로 보면 명분을 쌓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오히려 시기를 놓치는 실기를 해버렸다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이번에는 명분을 쌓는 데는 도움됐다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불안하시기 때문에 왜 이게 빨리빨리 정리가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답해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중요하게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이제 저한테도 질문하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께서는 지금 윤석열의 그 구금 체포 이걸 제일 네. 중요하다고 답하시는 국민들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헌재의 탄핵 재판이 완성체로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가 명확하다는 게 가장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그게 제일 원칙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체포 구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검은 사실은 지금 체포 구금하고 특검하는 거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뭐 오늘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집중해서 얘기해야 한다고 자, 생각합니다. 집중해서 얘기하지만 네. 이제 임명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탄핵이 돼버려서 그 다음 차순위가 자 경제부 총리가 되는데 이 사람도 버티기를 한다. 네. 그럼 헌법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자 탄핵 심리가 진행된다. 아니요. 27일 탄핵 심리는 시작할 수는 있어요. 시작을 하는데 시작은 마지막 할 수는 결정을 할 있습니다. 때 이제 세 사람이 뭐, 없다. 뭐 며칠 상관이겠죠. 뭐 한 일주일 상관이겠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어떻게 정치적으로 그러면 이게 돌파를 합니까? 저는 왜냐하면 그다음에 권한 대행을 일단 최상목을 해야 되고요. 최상무로 합니다. 그럼 이 최상목을 사람도 하고요. 버티게 한다. 바로 날려야 됩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는 얘기하는 것이 그때 가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버티지를 못할 것이다. 결국에는 재판관 임명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건지 저는 전망합니다. 전망을 한다. 네네. 그러면은 한덕수가 이렇게 버티기 하고 윤석열 쪽에서 뭔가 제안한 게 자 대통령 출마다라고 했던 것은 일주일을 못 가고 그 반란은 바로 진압되는 거죠. 진압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그동안 꼬리도 밟힌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 이제 비상계엄 동안에 자기가 했던 짓까지 꼬리가 밟힌 거 아니에요. 증거가 너무 네. 많이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서 이거 그냥 윤석열 편에 서서 아예 재판관 아예 임명하지 그냥 말고 시간 버티기 끌면서 하자. 그랬던 그게 제일 먼저 이슈예요. 그게. 이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선에 나간다 그러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일종의 미끼였다고. 좀 생각이 리얼하게 들죠. 좀 네. 실제 상황으로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탄핵이 됐는데 나 대통령 권한 대행이야라고 하면서 공직 행사를 계속합니다. 이 사람이 내일 탄핵이 되면 직무정지가 6개월 동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없이 그냥 계속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탄핵이 되고 근데 왜 그렇게 골치 아픈 질문을 저한테 자꾸 아니 하세요? 왜냐면요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계속 3분의 네. 2가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 행세를 계속 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네. 사실상 이제 혼란이 우리가 생각하는 데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네. 아예 이 사람을 무시하고 주저앉혀야 되는데 끝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 행세하면서 정말로 국민들 앞에 나타나 버렸다. 이러면 국민들이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다. 하고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수의 거부 반응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군다나 지금 계엄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냥 그래서 이제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했던 게 오늘 김용현이 사전 보고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당시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때 비상계엄을 했을 때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도 국무총리고 그 안건을 올렸던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회의가 성립되지 않게 부실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국무총리 일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한테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은 얘기를 윤석열과 하면은, 똑같은 위치에서 네.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네. 하더라도 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이미요. 한덕수에 대해서는 이거는 공범이구나. 그동안 왜냐하면 이거를 좀 물어요. 왜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걸 뭐 내일 얘기를 하거나 이럴 대로 그랬죠. 우리가 다소 경제적인 걸 생각을 해가지고 다소 그거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지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습니다. 이거는 원칙대로 애초에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드러난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바로잡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드려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원래 윤석열과 내란 공범이었고 네.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시킨 것이다. 너무 네. 늦었지만 네. 지금이라도 너 탄핵이다라고 명확하게 그게 그게 5개 이유 중에 예.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또는 전술적으로 시간을 좀 벌어준 것 자체가 오히려 꼬리를 오히려 밟힐 우리가 확실하게 밟히게 맞는 거죠. 자 그렇게 네. 해서 명분을 쌓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거고요. 네.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여튼 국회에서는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고 최상목으로 바로 승계가 되는 네. 그 과정에서 국회로 불러들여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자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그대로 이행하라. 네. 이렇게 이제 최상목에게 주문을 해야 되는 그 거예요. 작업은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하고 있어요. 있다. 네네. 뭐 설득 작업은 좀 하고 그 말씀 있는데. 드리니까 좀 다행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상목도 또 국힘 쪽에서도 예. 또 압력을 받을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최상목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글쎄, 저는 처음부터 최상목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전문가 쪽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권한 대행에게 원했던 역할 같은 거는 사실은 박근혜 탄핵 시절에 황교안 사실은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일반 행정을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지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비상구 역할을 하는 거에는 최상목 부총리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자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았는데 자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하고 있고 네. 경제는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네. 이 사람은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참여자이긴 하지만 네. 자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저 사람도 버티기로 가버린다라고 네. 했을 때 윤석열 탄핵은 물 건너간다. 공수처를 비롯한 지금 공조수사본부도 윤석열에 대한 긴급체포, 구금, 구속, 영장 청구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면 이제 굉장한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그런데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압니다. 예. 압니다. 근데 이제 만약 그렇게 가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힘이요. 지금은 버티고 있어요. 네. 지금은 조금이라도 버티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거를 3명을 임명을 안 하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 권성동이 하는 것처럼 저렇게 억지 논리로 계속해서 고집 세우고 있잖아요. 예. 자기들 점점 지지율 빠지고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못 버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그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쪽에서는 헌재에서의 사실 이제 일반 국민들이 가지는 불안을 저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는 없는데 사실 6명이 된다 하더라도 6명으로 되면은 헌재 재판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설득을 하면은 저는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힘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나왔던 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혜원 교수가 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이라는 방식의 국민투표를 통해서 윤석열 파면 즉시할 수 있다. 한 달 또 안 걸릴 수 있다. 네, 그거는요. 사실은 조국 혁신당에서도 네. 사실은 원래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을 하자라고 네.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말하자면.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지금부터 벌써 들이대놓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빠르다. 근데 이제 이게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지금 이제 일반 여론은요. 네. 여론은 지금 더 끓으면 그러니까 지금 국힘 쪽에서 바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여론이
조금 가라앉고 그다음 국힘 쪽에 자기네들의 이른바 결집되는 거는 조금 더 높아지고 이런 걸 바랄 텐데 근데 이거는 저는 왜냐하면 악행은 점점 드러날 거기 때문에 네. 지금도 하루하루 드러내고 있잖아요. 오늘도 가령 이른바 블랙 요원들이 네. 뭐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가라앉게 왜냐하면 이거는요 1단계는 윤석열의 체포구금 그 다음에는 2단계는 김건희에 대한 특검이 확실하게 되는 거 그 다음 3단계는 파면이 확정되는 거 이거 될 때까지는 이게 국민의 분노가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최후의 발악이다라고 규정할 거냐? 네. 아니면 정말로 역공을 펼쳐서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저는요. 예, 저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봅니다. 최후의 발악이다. 근데 이게 최후의 발악이 그냥 윤석열 개인 차원이나 국힘 차원에서 최후의 발악이 아니라 저희가 요새 우리 쪽의 사람들 모이면은 이게요. 그동안 그동안 쿠데타 일어났던 거 그잖아요. 네, 유신 쿠데타 일어났던 거, 그 다음에 12.12. 네 12.12 쿠데타 일어났던 거, 그 다음에 노무현 탄핵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조국 대표 없애려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유력한 대권 주자를 없애고 지금 이재명까지. 왜냐하면 이게요. 저쪽에서는 자기네들이 할 때마다 뭐가 안 됐다는 거 확실히 알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박근혜 탄핵이며 지금 윤석열 탄핵까지 자기네들은 뭘 내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까지 버텨서 그러니까 요새는 아주 그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더군요. 요새는 보수 대 진보가 아니라 왕당파 대 공화파다. 우리가 공화파고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저쪽에는 왕당파로서 이른바 독재와 독재 세력의 그리고 친일 세력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왕당파다. 이거의 최후의 결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번에 최후의 결전이고 최후의 발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렬할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국민이 이기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국민이 이기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러면은 내란 종결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결집을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네. 수사기관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 네. 국민을 쳐다보지 않는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요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자, 이거는 지금 그러면 이들도 조직적으로 윤석열 내란 세력 편에 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눈치 보는 거죠. 눈치를 그죠? 본다. 저는요 오늘 공수처도 그랬잖아요. 공수처도 아직도 체포가 되려 그러면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많다.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쪽에서는 아니 공수처는 자기네들이 가져갈 별로 떡이 없어요. 솔직히는 자기네들이 체포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하나 결국은 기소하는 거는 누구냐 하면은 검찰이 되든가 아니면 특검이 돼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돼야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모든 크레디트를 다 가져갈 텐데 공수처가 그렇게 일부러 지금 막 나서가지고 해야 될 사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충돌도 일어나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특검에 대해서 저렇게 국힘에서 버티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끝까지 어디 버텨보자 이런 심산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런 이거는요 근본적으로 한덕수 태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비겁한 태도. 그러니까 어느 쪽에 붙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도 자주 그리고 계속 우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심을 좀 보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권한대행이 자 지금 탄핵이 됐는데 한덕수가 자 대통령 권한대행 행세를 합니다. 네. 그리고 며칠 뒤에 특검 거부권 행사를 또 해버려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특검 거부됐으니까 특검은 더 이상 못 간다. 네. 라고 했을 때 국회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럼 남아있는 문제가 자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8명의 국힘 의원이 넘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네. 만약 정말 우리가 시나리오에서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야 네. 되잖아요. 그러면 지지난 토요일 날 탄핵 가결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200명 모아가지고요. 네. 제의해야 되고요. 특검은 제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요. 저는 솔직히는 특검에 관련된 것도 지금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이게 제의를 하면은 특검이 통과되지 않으라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조금 시간을 벌고 싶어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대선 후보들하고의 관련 또 국힘의 정당의 지금 존재 위기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좀 시간을 두려고 그럴지 모르지만 윤석열 특검에 대해서 제의하면은 이게 통과가 안 될까요? 자, 그러면 통과될 이제 거라고 제의 봅니다. 거부권 행사를 해버리면 이제 이게 권한대행 인정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네.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도 없으니까 네. 이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 네. 이것은 전제가 한덕수가 권한 행사질을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면 국회가 지금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나? 자, 누가 주도해서 할 것이냐? 질문 하나가 있고요. 두 네. 번째는 지금 역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일단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까? 돌파해야죠. 자, 우원식 국회의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아니 저는요 우원식 예. 국회의장은 이거는요 끊임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이제 그 비대위원장 권영수 비대위원장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그러면은 불러야죠. 불러가지고서는 여야정 협의체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렇게 가지고 여야정 협의체를 계속해서 굴러가게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거기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게 하는 건 되게 하는 거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압박을 넣는데 네. 국민님이 말을 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더라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기들 살겠다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죽더라도 자기 지역구 자기 배지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 사람들이 저는요, 똘똘 뭉쳐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저는 그게 뭐 그렇게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네. 국민의힘은 이미 윤석열은 버렸습니다. 네. 홍준표만 버린 게 아니에요. 오세훈이나 이준석만 버린 게 아닙니다. 그쪽에선 다만 시간은 좀 끌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을 지키겠다. 윤석열이 다시 탄핵에서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것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포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시간을 좀 더 끌려고 하는 이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걱정이 실제 현실에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 시간만 좀 지체될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시간 탄핵이 지체되고 피곤해지고 예. 그다음에 우리 잠 못 들게 하고 뭐 이러는 거는 있지만은 이제 유일하게 저쪽에서 지금 저기 하는 거는요. 이거는 있을 거거든요. 4월 18일이지 않습니까? 2명 관두는 거. 예. 2명 관두는 때까지 그때까지 이게 결론이 못 나게끔 온갖 짓을 다 해요. 예. 그러면은 일이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그잖아요. 예. 그러면 엄청나게 복잡해져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네. 있기는 있을 건데 저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지금 이제 계속 수사 결과 또는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걸 보면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 벌렉 요원이 여전히 무기를 반납하지 않고 그럼요. 요인을 암살한다. 그리고 사살한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다음에요. 예. 나올 게 지금요. 이른바 군사 조직에 대한 거는 좀 나왔어요. 예. 계엄 당일에. 예. 근데 지금 나온 게 최상목 그 부총리한테 넘겨준 메모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왜 국회 운영비 깎는 게 아니라 저기 홀드해라. 예. 그리고 비상 국회 그거 뭐라고 그러죠? 비상의회, 예. 비상계엄의회 만드는 거에 준비해라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에 준비하는 거에도 분명하게 문제가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예. 그 다른 조직이 그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은행에 관련돼 가지고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돈에 관련된 거 얘기 나오는 게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쉽게 정말 그날 계엄이 안 돼서 얼마나 다행이야라고 네. 하지만은 지금 만약 이 계엄이 그때 성사됐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국민의힘이 버텨갈 수 있는 힘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명태균 게이트도 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무기를 반납하고 다시 복귀를 하지 않고 바깥에서 블랙 요원들이 어딘가에서 자맹하면서 활동할 것이다. 네. 뭔가 일으킬 것 같다. 또는 일부의 세력이 다시 준동해서 네. 혹시 국내에서 도발할지는 모른다. 네. 무력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아예 도발할지도 모른다. 네. 이제 이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윤석열이 네. 거기에다가 지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용현이가 지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걱정하죠. 걱정이 저는- 너무 많이 되어서 제가 이제 저는요,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요. 저도요. 예.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서 제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첩보 영화에 예. 모든 씬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 설마 거기에는 윤석열이 직접 하진 않겠지만 윤석열이 왜냐하면 이런 비상계엄 계획을 세울 때 비상계엄의 ABCD 플랜도 짜지만은 실패했을 때도 또 플랜을 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했을 때는 가령 오늘도 이상한 음모 얘기가 나왔잖아요. 김용현 그 기자회견하는 와중에 특별한 무슨 암호에 섞인 지령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죠. 예.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근데 이제 이거 한 가지는 있어요. 저는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걱정이 됐네. 제가 사실은 제일 걱정했던 게 지난 토요일이었거든요. 예. 지난 토요일 날은 제가 막 그날 하루 종일 걱정이 돼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날 저기 했는데 지금 만약 그런 정말 소요가 일어나려 그러면 사실은 이 한독수 탄핵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소요가 한번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때 소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소요를 국민의힘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 소요가 일어났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고요. 네. 소요가 일어나면 인명에 대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더더욱 안 되는 거고. 네. 한덕수가 탄핵이 됐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행세를 하면서 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계엄에 준하는 뭔가를 선언을 해버릴 수도 있고요. 네. 이판사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별의별 일을 다 할 수 있다. 네. 여기서 그런 일이 실제 상황으로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게 하나가 있고 지금 또 불안을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가요. 헌법재판관은 김한창 재판관 후보가 본인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매우 그렇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공조수사본부 이것들 지금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네. 두 번째, 공수처장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이 사람이 판사 출신이라고 할 정도로 법보다는 윤석열 눈치만 보고 있다. 내란을 일으킨 자들의 마치 편을 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수사기관이 전체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으니 결국 지금 반란을 다시 꿈꾸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 꼭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걱정됩니다. 예. 걱정은 됩니다만은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뭐 1%도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그다음에 또 준동 세력들이 또 있으니까 예. 거기하고 맞물려고 그러니까 가령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더라도 왜 한남동 앞에서 관저 앞에서 1인 시위 못하게 하느냐. 왜 경찰은 지난번에 남태령 고개에서 트랙터 시위를 별것도 아닌 것 같다 그걸 왜 막았느냐. 그것도 총리가 관여됐던 거 아니냐. 별의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어날 수는 있겠으나 근데 이제 저는 크게 대세에서는 네. 이제 일단 대세는 꺾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세에서 지금 군이 크게 움직이거나 간에 정보사나 특전사나 수방사나 이렇게 움직여서 방첩사나 움직여서 하는 이런 거는 못할 거다. 아마 한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노상원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얘기하는 이른바 오비 조직들, 예. 그다음에 블랙 조직들 이런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 점에서는 이런 생각인데 만약 그런 거 정도를 컨트롤 못할 정도의 우리의 공권력이 약하냐? 네. 그렇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우리가 아직도 얘기 안 하고 있는 게
미국에서의 움직임이거든요. 네. 저는 미국에서 가령 주한미군이나 미국에서 만약 그런 정도의 폭력적인 소요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우리 그 백령도 무슨 작전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는 내버려두지 못할 걸요. 그 폭력적 소요를 네. 지금 윤석열과 윤석열 일당이 네. 일으킬 것이다. 그걸 발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증거를 제시하니까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자행하고 있다. 네. 이제 이러니까 걱정이 엄청 많은 거고요. 엄청 많죠. 네. 자, 그리고 언론도 이제 이 정도 상황을 정권을 누가 갖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볼 거냐, 자신의 기득권을 잃느냐 유지하느냐 이걸로 볼 거냐. 정말로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언론이 이따위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저도 언론이고 웬만하면 생각 다른 사람 인정하고 싶은데 네. 오히려 내란 세력들을 정당화시켜주는데 언론이 나서고 있고. 아니 근데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민주당이나 국회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언론에서도 예. 지금 몇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직도 암약할지도 모르는 그런 네트워크가 어떤 소요를 일으킬지 모른다. 우리가 왜 이런 불안에서 살아야만 하느냐. 예. 두 번째 이런 거를 만든 이른바 내란 세력들을 우리가 그대로 용납하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다. 예, 예. 항상 이 불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 위험을 얘기하는 거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정치권이나 아니면 국회나 아니면은 저기 언론계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거를 제대로 방지하는 걸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너무나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거는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이 계엄 트라우마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게 아직도 우리가 내란이 지금 내전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 내전 트라우마가 아직은 트라우마지 이게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어디서 일어난다랄 것 같으면 이게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안 일어나게 만들어야죠. 자, 얘기하는 거, 문제 제기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걸로는 저는 부족하다. 지금 그 단계 이미 저는 지났다고 보고요. 네.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의 그건 당연히 하죠. 네.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만약에 계엄 옹호를 한다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A라는 곳에는 B라는 처방을, C라는 곳에는 D라는 맞습니다. 처방을 내세워서 구체적으로 당신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정치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국민의 네.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라는 걸로 강력하게 네. 방안을 가지고 저는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그거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이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검이 되고 나면은 예. 특검이 되면은 이른바 요번에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바로 얘기하는 게 내란 선동 세력, 내란 부하 세력, 부하 내동하는 세력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거는 그거를 어떻게 하냐 혹시 비책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무슨 기구를 만들 수가 있나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하냐? 헌법과 예를 들어 법률에 내란과 관련된 것, 수계에 대한 것, 그리고 공범에 대한 것, 그리고 동조 세력에 대한 것 다 처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처벌 규정이 있는데 예외 없이 저는 다 적용을 해야 된다고 네. 보죠. 아니 지금 그게 다 적용을 해야 되고요. 지금도 이제 유튜브에도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이거 다 떠가지고 우리가 고발한다. 고발한다. 이러면 싹 없어져요 그 사람들도. 아니 그렇게 지금 이제 해야 한다는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지금 거예요. 벌이고 지금 하는 있고요. 거. 네, 네. 그 증거 하나하나를 채집해놓고 네. 그 시점에 법적 책임을 물을 때 네. 당연히 증거로 이제 써야 된다는 거고 네, 네. 이걸 매우 정치적인 게임으로 보면서 내란조차도 네. 비상계엄조차도 자기네들의 정치적 유튜브 게임으로 보는 무슨 거예요. 코인 게임으로 보는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놓고 책임을 물어야 네.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이 모은 힘으로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에 걱정이 더 많이 된다.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는 것 같지만 혹시 저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국회의장도 본인의 생각은 존중할 만하지만 한 2, 3일 시간을 미루고 나서 한덕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 센 공격으로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너무나 이거를
좀 방심하면서 봤던 거 아니냐라는 자책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후회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혼란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네. 제가 좀 흥분을 많이 했지만 아니, 실제로 걱정이 너무 많이 요새 돼요.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보면서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들은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아니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뻔뻔하고요. 없어요. 그다음에 권성동이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은 권성동은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지금도 얘기하면은 뭐 이거는 완전히 저기 그다음에 그 정광훈이니 무슨 뭐 홍준표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치 이재명 대표를 내란범이라고 지칭을 하질 않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뻔뻔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만난 의사 중에 한 분이요. 네. 오늘 잠깐 뵀는데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네. 대해서 정말로 대한민국 법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네, 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국회에 있는 사람이. 네.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보길래 저렇게 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진짜 용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정말로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지금요. 지난주에 우리가 저기 됐을 때 제가 이제 이번에 권영세 네.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저는 왜 지난주에 제가 예측하기에는 권성동 의원가 혼자서 다 해먹고 싶어 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권성동이 혼자서 다 해먹고 싶어서 저는 권영세를 앞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는 이제 가령 나경원을 세웠으면 나경원은 자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권영세하고는 뭐 검찰 선후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데 그나마 권영세는 그러니까 권성동은 이렇지 않습니까? 권성동은 자기는 저기 윤석열이 어떻게든 간에 자기는 자기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권영세는 안 그러거든요. 권영세는 수도권 의원이고 그래도 국힘에 그다음에 하나라도 이번에도 뭔가 우리가 뭔가를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역행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머리가 더 사악하게 좋기는 권영세가 더 좋아요. 네. 권성동보다. 근데 권성동은 무지하게 뻔뻔하고 권성동은 지금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얘기하면서 헌법재판소도 멈칫하게 만들고 대법관도 멈칫하게 만들고 국회의장도 멈칫하게 만들고 그러는 지금 작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쪽에서 좀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권성동의 저 뻔뻔함과 그 다음에 권영세의 저 교활함을 잘 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감각적으로는 이렇게 좀 느낍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걱정과 불안을 엄청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상치 못한 돌파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을 내서 재판관 임명하라고 의견을 주는 수도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론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네. 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두 번째, 직무대행이 내일 탄핵이 되는데요. 새로운 직무대행이 전격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수사기관이 지금 좌고우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시도할 수 있고 무력 충돌까지 감수하고 나설 수도 있다. 마지막 하나는 국힘 내에서 지금 권성동 권권 체제지 않습니까? 권영세 권성동 체제를 인정하고 갈 것이냐. 이러다가는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 라는 것 때문에 네. 소수가 중심이 되어서 다시 일으켜서 나라를 일으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에너지가 분출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힘만으로 저는 부족하다. 국민들이 나서서 해결하겠지만 그 경우에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인명 피해를 포함해서. 네네. 그 전에 저는 다른 돌파구가 생기길 간절히 바라고 그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워낙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를 저는 희망으로 지금 걸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국힘에서 4명이 참여를 했어요. 국힘에서는 당론으로 자기네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그랬죠. 4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국힘에서도 지금 저렇게 공권 체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오늘 뭐 안철수 의원은 그 전부터 얘기를 했고 오늘 홍준표는 뭐 계속해서 뻔뻔하게 나오지만 오늘 오세훈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죠? 그 저기 뭐야 안철수였나 오세훈하고 네. 안철수였나 두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네들은 차기에 그렇게 하면서 시간은 좀 끌고 이재명을 좀 치우면은 그래도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에서도 조금 그런 에너지가 생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권성동 하듯이 저렇게 지금 지금 제가 보기에 권성동은 정말 뻔뻔하게 나오고 있고 한덕수야말로 완전히 물려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물려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뻗들지도 몰라요. 네. 걱정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남이 해서 주는 것은 제가 막연하게 희망을 거는 것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것밖에 없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시면서 저기 우리 정계환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거 이상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네. 오늘 밤에 정말 비상 전략 회의를 세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회하고 해가지고 내일은요. 이거 명확하게 그리고 그게 국민들한테 주는 가이던스가 돼야 돼요. 네. 그래야지 모레 우리가 제대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의원님 제대로 싸웁시다. 싸웁니다. 싸우는 그리고 것은 될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정말로 내란 수계, 내란 세력, 내란 정당 그리고 내란에 지금 부안내동하면서 동조하고 있는 이 집단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가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특집 고소의 전략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방송 최선을 다해서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